비트코인 상승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상승장의 분기점은 83K가 될 겁니다. 왜 83K이지? 이유는 이 전고점 기준 되돌림을 봤을 때 나오는 되돌림 지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이 0.5 구간과 0.618 구간, 바로 골든 포켓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18, 83.4K에 안착을 해주는지 또는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꺾이는지가 이후에 85K를 찍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높은 확률로 85K는 가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되돌림을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차트는 이 85K를 향해 가고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지금처럼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져가면서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장세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서 차트가 어디를 딛는지 어디를 뚫어주는지를 아셔야 진짜 상승장 그리고 진짜 하락장의 시작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도사 김도훈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드릴 테니까 지금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게 더 잘 들리시고 시간도 아끼시니까 배속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85K를 가고 있는 장세다. 어디서부터? 네, 65K에서부터. 왜? 이 바닥은 세력들의 매집으로 만들어둔 탄탄한 바닥이니까. 자, 60K를 찍었을 때로 한번 가까이 보죠. 이 60K를 찍어낼 때 이 장대 음봉 뒤에 이 장대 양봉을 다시 세우죠. 이거는 이런 패닉셀을 대량의 매수세로 받아준 흔적입니다. 이 음봉 패닉셀 종가에서 남은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 60K를 찍어냈지만 그때부터 대량의 매수세로 이 양봉을 만들어낸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래 꼬리의 구간을 설정을 해보면, 자, 지지 구간이니까 초록색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해보면 차트가 내려와도 이 구간을 지켜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세력의 매집 구간이다. 그리고 한 곳 더 있죠. 네, 여기서 이 패닉셀을 받아줬던 구간, 여기가 어디였나요? 그쵸,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화되던 시기, 이 미국에서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면서 이란의 하메네이를 요격했던 날의 캔들입니다. 이때도 이 패닉셀을 받아주면서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남기죠. 여기서도 구간을 설정을 해보면, 네, 이후에 차트가 내려오더라도 이 밑에 있는 매집 구간처럼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냅니다. 이 65K에서도 마찬가지죠. 즉 지금 비트코인은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 즉 바닥에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놓은 사이클이다. 그렇게 스터디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자리를 여전히 지금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65K라는 자리를 내줬을 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차트를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살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과 차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야 이런 자리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우리 스터디방에서도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어찌됐든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포지션은 어디서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이 85K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입니다. 그때 저는 이 중단기 포지션을 이제 숏으로 스위칭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유는 지금 장이 선물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죠. 선물장으로 넘어왔다라는 의미는 이 유동성 회수 작업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선물장으로 넘어왔을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 밑에가 이더리움, 위에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커플링, 즉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그건 시장의 힘이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 보통 커플링이 일어납니다. 보통 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한번 봅시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가장 크게 매수세가 튀어 올랐던 날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는 거래량. 이곳의 날짜를 보시면, 네, 4월 1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위아래 같은 곳에 라인을 하나씩 그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그었고 비트코인 그어드렸습니다. 근데 잘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죠. 비트코인은 이 라인을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이더리움은 이 라인 이후로 닿아주지도 못하네요. 제가 방금 커플링이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시장의 힘이 균형이 맞춰질 때는 커플링이 된다. 그럼 지금은 그렇죠. 시장의 힘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불균형이 일어날까? 제가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뭐라 말씀드렸나요? 그쵸? 지금은 선물로 올려지고 있는 장세다. 이 선물장이 시장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선물장일까?
자,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자, 4시간 봉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에 형성된 장을 선물로 올려진 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면 현물장이 따로 있을까? 네, 바로 이 하얀색 채널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색깔을 달리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장이 현물장이라는 얘기고 이 장이 선물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이 장은 선물로 올려진 장이 됐을까? 보시면 이 채널의 시작점, 이 장대 양봉이 형성됐던 날짜가 언제인가요? 네, 4월 8일이네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설명을 같이 볼게요. 네,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과 전 세계 평균 가격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쓰임새는 미장의 자금 흐름, 그리고 기관 투자자 활동, 시장 심리까지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이 차트가 이렇게 양봉일 땐 기관의 현물이 들어온다. 즉 세력들의 직접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시면 이 중간에만 현물이 계속 들어왔던 구간이 있었죠. 그러면 이 시작점이 언제일까? 네, 4월 8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금 보여드렸던 현물장 채널의 시작, 그 장대 양봉이 형성됐던 구간의 날짜와 같네요. 그러면 이 현물이 들어오고 현물이 빠지기 시작한 날짜 언제일까요? 네, 빠지기 시작한 날짜 4월 27일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상단에 있었던 날봉 FBG의 저항을 맞고 이 선물장 채널을 이탈하는 부분, 이 부분의 날짜가 4월 27일이네요. 자, 그 말은 뭔가요? 네, 세력들이 이렇게 현물로서 올리고 있었던 장은 여기서 끝이 났다. 그러면 지금 올리고 있는 장은 뭐다? 그쵸, 선물 시장이 올리는 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근거와 이 이더리움과의 디커플링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장에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 선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현물장 채널을 이탈한 뒤에 이 선물장 채널도 이탈을 하고 이 확장 하단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자, 아까 이 이더리움과 디커플링이 됐던 날짜 기억하시나요? 그 날짜 4월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18일에도 채널을 하나 설정을 해보죠.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고 밑에 저점에 하나 이어주겠습니다. 확장선은 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채널도 유효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이 채널만 놓고 보면 이 중단선에서 지지저항, 그리고 하단선 휩소를 가져간 뒤에 다시 상단선에서 휩소, 그리고 지금은 이 중단선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그러면 단기적인 무빙까지 고려하면 이 하단 휩소, 상단 휩소, 다음은 하단선 터치가 남았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단선은 대략 78K 후반에서 79K 초반. 그럼 다시 넓혀서 보죠. 네, 방금 가격이 어디였죠? 네, 78K 후반, 79K 초반이었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이 전고점 기준 되돌림의 0.5 구간, 바로 789 구간과도 맞닿아 있는 구간이네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트는 100% 움직여줄 리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여기서 내어준다면 저는 한 번 더 비중을 태울 용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에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시간으로 스터디방에서 차트를 계속 트래킹해가면서 가장 좋은 눌림목 자리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방에서는 그 가능성에 바짝 붙어서, 즉 실시간으로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드리는 거고, 이 관점 같은 것들은 폐기를 해야 될 때는 빨리 폐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익 구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오셔서 굳이 매매를 안 하시고 구경만 하시더라도 차트 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 대신에 모든 걸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대신 신청을 하실 땐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입장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을 아래로 내려보셨을 때 나오는 링크를 통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링크를 클릭하셨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시게 될 텐데, 이거는 컴퓨터로 보시는 화면이고, 핸드폰으로 보실 때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때 그냥 전송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스터디방 신청이 바로 되시는 거니까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스터디방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 85K를 보러 가는 길 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60K랑 65K 부근 기억하시죠? 그때 패닉셀이 터질 때마다 세력들이 장대 양봉으로 받아 먹으면서 이 바닥 공사를 아주 튼튼히 해놨잖아요. 이제 피보나치 골든 포켓인 이 83.4K 위에 안착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 85K까지는 바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죠. 지금 장이 현물보다는 선물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선물 장세에서 특징은 개미들
물량을 한번 털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8.9K에서 79K까지는 조금 기분 나쁜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무빙은 하락장까지는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85K까지 가기 전에 비중을 좀 더 실어줄 수 있는 마지막 탑승 기회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85K에 도착한 이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목표가에 닿아주면 세력들이 수익 실현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85K를 찍고 나서도 계속 가겠지 하고 롱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때는 숏 스위칭까지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는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 85K라는 유혹 끝에 분명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스터디방 오셔서 같이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타점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트도사 김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